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1명으로 지금까지 국내 발생 중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컸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확진자가 631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글쎄요, 검사 숫자만 놓고 보면은 네. 평소보다는 상당히 줄은 숫자거든요. 15,000명이 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은 실제보다 이보다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평일이 되면 확진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많이 언급됐던 계절 효과, 예.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늘어난 점,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역학조사의 속도가 감염의 속도를 못 쫓아가서 예. 진단의 시기가 좀 늦어지거나 또는 이 초기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며칠간은 병원, 요양원 등과 같은 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100명이 넘게 환자가 나오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더불어서 역학조사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감염 추적도 쉽지 않고 네. 또 그 방역 당국의 이 추적 작업 자체가 좀 허술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허술하다기보다는 역량이 좀 모자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확진자 할수 숫자에 있습니다. 예. 비해서 네. 역학조사관이나 현장 방역 인력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숫자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을 분류를 해봤는데 말이죠. 강서구 에어로빅 그 학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서 지금 249명, 그러니까 250명 가까이 늘어나는데, 자, 네. 이런 그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1, 2차 유행과는 달리 일상에서의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강서구 댄스 교수 같은 경우 약 250명 가까운 이제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N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역학조사가 잘 돼서 접촉자가 다 분리됐으면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면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N차 감염의 꼬리가 길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놓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또 최근 일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로 80여 명 가량이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방역 당국에서는 몇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서 환자 발생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지난주는 1.4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자 한 명이
그 1.4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유행의 크기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감염 재생산 네.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1.4명으로 나왔어요. 뭐 1 이하로 낮춰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전주에 비해서는 사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조금 낮아진 거 아니었나요? 조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는 1.1대였던 것이 그다음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500명대로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5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1.43 다시 이제 1.4 그래서 0.03이 떨어졌고요. 예. 이게 그 2단계 플러스 알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5에서 1.43으로 떨어진 것은 2단계로 격상한 효과, 그다음에 1.43에서 1.40으로 떨어진 게 지금 아마 2단계 플러스 알파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그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조금 떨어진 것을 보고 지금 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기보다는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1.4 지금 이 수준 자체도 사실 조금 위험스러운 위험 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다음 환자를 감염시키는 데까지의 기간을 이제 세대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세대기가 한 4일에서 5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이고 세대기가 4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5일 이후에 코로나19 환자 수가 현재에 비해서 1.4배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0일이 되면 다시 1.4배가 거기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600명대인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일 이후에는 1000명이 넘어간다는 결과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열흘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네. 열흘 이후에는 1000명대로 진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이 계속 된다면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그 상향 격상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효과 때문에 또 일부 줄어들긴 할 텐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고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방역 대책의 그 전면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같이 격상돼야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만으로 현재 감염의 추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김 교수께서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숫자는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확산을 속도가 좀 낮아진 것이냐, 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격상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제 그 2단계로 격상하고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한 것으로는 현재의 증가 추세를 꺾기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감염 사례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방역 체계, 그러니까 이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가 미상인 그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사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은 여전히 2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로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감염자의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 감염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많은 환자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N차 감염이 생긴다는 것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방역의 구멍,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은데도 확진자의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역학조사에 문제는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시점이고 또 시설에서의 감염 이 부분도 방역당국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휴일입니다. 종교 활동이 뭐 이제 오늘 있는 날인데 지금 이제 2단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서의 감염 사례 가운데 조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비교가 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마스크 네, 착용을 그렇습니다.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제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확산세가 어떻게 꺾이는지 이 부분이 나타난 사례가 지금 저희 그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서울 마포의 교회 또 전북에 있는 교회, 전북 전주에 있는 교회와 비교를 했을 때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마스크의 착용을 확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라고요? 예, 아마도 마스크 착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연구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을 때 감염이 되지 않을 확률이 6배쯤 늘어나고요. 거리두기를 했을 때,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역시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한 6배쯤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시면 결국은 뭐 9시 이후에만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아니고 또 정부가 영업을 금지한 유흥시설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노력 못지않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 역시 다시 한번 좀 다시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이 숫자가 더 늘어날까봐 이제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 요구를 무시하고 부산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의 사례인데 말이죠. 연락을 끊은 채로 제주에 갔다가 거기서 이 사람을 찾은 사례가 나왔어요. 이제 확진 여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참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본인이 다른 여러 사람을 감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무단 이탈하거나 연락을 끊고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같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본인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아시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이탈, 그러니까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연락 두절 그리고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께서 뭐 다 협조를 하실 거로 다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례가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 상태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격상하는지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격상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네, 격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2.5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그 앞서 2단계 격상, 2단계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정부가 지금 역학조사에서의 구멍을 메꾸는 것,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것, 병상을 확충하는 정책을 좀 다시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2.5단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효과가 크지 않을 크지 것이다. 않을 것이다. 네. 예.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5,600명대인데 네. 이 숫자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 감염 재생산 지수 1.4에 환자가 600명대인데 그 첫째는 이게 1,000명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첫 번째 최소한의 목표일 것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600명대 이하로 환자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일 텐데 600명대 이하로 환자 수가 줄어들기 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3,400명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뭐 앞서서도 잠시 뭐 짚어봤습니다만은 어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는데, 근데 이제 국내 발생이 이제 500명, 그러니까 국내가 599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600명 가까이 나왔는데, 근데 진단 검사 숫자는 이게 평소보다 그러니까 주중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15,000건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지역 감염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 말고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부가 그 방역 양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단 발생별로 몇 명의 환자가 생기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에서 얼마나 환자가 생기는지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병원과 요양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의 감염이 지금 전체 감염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어떤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지금 확진자 숫자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역 대책이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는데요. 예. 그런 분석 없이 지금 방역 당국이 매일 확진자 숫자가 몇 명입니다. 예, 예. 어디에서 몇 명이 생겼습니다. 무슨 어디에서 생긴 집단 감염에서 지금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몇 명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통계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해법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역학조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또 시설 감염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를 네.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책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이제 집단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조용한 전파자, 무증상자를 찾아내야 거기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그렇다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일주일 사이에 생긴 감염자가 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이제 노인분들한테 매일 체온이나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측정을 해서 네.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고 격리하고 그 안에서 감염이 퍼지는 등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시설들에서 감염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만 제대로 측정을 해도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재생산 지수 1.4로 추측을 해보면은 열흘 뒤에는 한 1,000명 가까운 네.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은 이걸 좀 늦추거나 낮출 수 있습니까?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1.4에서 우리가 그것을 1.0으로 낮추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현재 상황에 봐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1.3이나 1.2 정도로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만으로는 그러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1,000명, 2,000명이 가는 거는 올 겨울 내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구멍들, 다른 보완책들, 그게 네. 역학조사를 강화하거나 시설 관리에서의 감염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이게 올 겨울에 1,000명이 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뭐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 불편도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